자, 오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라라는 얘기로 제가 제목을 쳤고요. 한번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7주차더라고요. 7주차고, 오늘 74페이지에서 86페이지. 페이지는 조금 틀리겠지만, 차례대로. 74페이지에 글쓰기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곡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곳이 있죠. 작가가 될 만한 배경이라고 제가 퀘션을 던졌는데요. 74페이지에 그 남자는 자기가 쓴 글을 읽을 때 늘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글은 주변의 공기를 숙연하게 만들 정도였다. 14년 정신병원에 있었고 마약도 했었고 형의 시체 옆에 있었던 사람 이러면서 이제 어떤 작가가 될 만한 사람인지 하여튼 이런 험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 잠깐 나와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어떤 작가가 될 사람이나 이렇게 뭔가 창조할 사람이 정말 이게 좀 정해져 있나? 그런 배경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자, 75페이지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당신의 감정들은 밖으로 표출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당신의 생각에 방해받기 전에 솟아나는 감정들을 일단 종이 위에 표현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글을 조절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그때 솟아나는 감정들을 글로 써내려 가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파란색 글씨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당신의 감정들은 밖으로 표출되고 싶어 한다라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 말이 의미가 잘 안 와닿더라고요.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는 표출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약간 이런 제가 의견이 좀 감정 생각을 따로 분리할 수 있나 이런 의문도 하나 들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밖으로 표출되고 싶어 한다 라는 이 말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가 되나? 동의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 해결이 돼야만이 표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로 이런 거죠. 불안함이 해결되면 표출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불안할 때는 자신의 표현을 잘 못하는데 뭔가 그 상황이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떤 옆에 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또 좀 있고 해서, 하여튼 제 생각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고요. 또 75페이지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누구나 저마다의 경험, 추억,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오븐에서 막 꺼낸 피자처럼 종이 위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모든 것을 풀어주라. 아주 쉬운 말로 단순하게 시작하고 당신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애써라. 이 말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거죠. 우리는 저마다의 경험과 추억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노트나 A4지에 컴퓨터 빈 화면에 옮기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냥 많은 책들이나 이런 책에서 글쓰기 책에서 그냥 네가 생각한 거 표현해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었죠. 왜 자신의 경험, 추억, 감정은 있는데 왜 잘 표현되지 못하지? 라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문구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책을 읽고 글을 써야만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감정, 추억, 경험이 있는데 자신이 그 문장이나 단어 수가 약하면 또 이게 또 표현이 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 하나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늘은 파란색이다 이런 표현은 초등학교만 대충 나와도 이 표현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늘은 푸르스름하며 약간 어둡다. 어둠이 스며들며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두 번째 표현을 하려면 푸르스름,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간다. 이런 표현 자체가 결국은 이런 문장을 좀 계속 익숙해져야만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은 파란색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요 2번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결국은 푸르스름하다 이런 단어를 익숙하게 좀 써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어둠은 결국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다. 이런 것도 좀 관찰하고 문장에서 보고 써야만이 표현이 되더라라는. 75에서 76페이지에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절대 자신의 에고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로 연출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그저 하나의 인간 존재임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다. 글쓰기는 당신이 쓰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도록 한다. 네. 보통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연출하려고 애쓰죠. 네, 글쓰기는 태국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나 뭐 이렇게 생방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수정할 여력이 좀 없는데 글쓰기를 한번 써놓고 수정태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때 좀 연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출하라는 뜻이 아니야. 글쓰기는 그저 자신을 인간 존재임을 그냥 드러내 보이는 거고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열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자가 글을 쓰는 저자는 나도 독자와 똑같이 나약한 여린 존재고 나도 위로받고 싶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글쓰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76페이지에 네, 글을 쓰는 데는 자신의 온몸, 즉 심장과 내장, 두 팔 모두가 동원되어야 한다. 바보가 되어 시작하라. 고통에 울부짖는 짐승처럼 볼성 싸나운 모습으로 시작하라. 이런 뭐 두 문장이 있는데 정말 참 글을 쓰기 하는데 이런 심장, 내장, 두 팔 모두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정말 좀 와닿았어요. 야,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 네. 고통에 울부짖는 짐승처럼 이렇게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시작하라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솔하게 시작하라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76페이지에 우리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나는 책을 쓰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책 쓰기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게 누구나 다들 이런 꿈이 있어요. 어디 뭐 여행하면서 글을 써서 이 글로 잘 먹고 살면 정말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디 여행 가서 사진 찍고 글 써서 이렇게 뭐 원고를 제출하고 하는 거. 특히 여성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서 예, 이 나탈리가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중이야.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뭐 제 의견이 글을 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아직도 아마추어지만 낭만적이지가 않았어요. 아픔도 되게 많았고. 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을 즐겨야 한다는 것도 제가 알았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거. 네, 제가 이제 글을 좀 쓰면서 뭐 쉽지는 않지만 정말 이 표현한다는 건 즐거운 일인 거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한다는 건 너무 복된 거죠. 우리가 근데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멋진, 대단한 뭔가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글을 못 쓰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 꼭지 강박관념을 탐구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78페이지에 작가란 결국 자신의 강박관념에 대해 쓰게 되어 있다. 자주 출몰해서 괴롭히는 것,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자신의 육체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로 엮는다. 네, 맞는 것 같고요. 79페이지에 공소구를 좀 하겠습니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강박증에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금 현재 꽂혀있는 어떤 뭐 슬픔이나 기쁨이나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요 상황에서 많은 생각이 이렇게 수렴되고 있죠.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당신이 글을 쓸 때 언제나 같은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강박증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강박증의 변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들을 창조해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네. 강박증의 그 변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걸 창조해낸다라는 거. 당신을 괴롭히든 강박증에 일부러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이제 우리는 강박증이 당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나탈리는 유대인 관련 글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하잖아요. 이분 자체가 유대인이라서. 근데 썼는데 계속 또 유대인 글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강박증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속 글을 쓰고 있더라라는 얘기하고 또 한 예로 다이어트를 결심하자마자 세상에 음식만이 진실처럼 보이더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동의가 되잖아요. 다이어트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정말 밥을 굶었을 때는 뭐 하루 두 끼만 굶어도 엄청나게 배고플 때는 정말 음식만이 진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박증을 표현했던 이분의 이야기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어떤 강박증이 있는지도 나중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80에서 81페이지에 선사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가련한 예술가들이여, 그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작을 만들어도 결코 만족하지 않죠. 계속 길을 떠나 좀 더 다른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술가로 살기란 절대 쉽지 않다. 예술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절대 그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창작에 대한 강박은 술이나 초콜릿에 빠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창작에 대한 강박은 무언가 가치 있는 길을 찾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네. 뭐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꽂혀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은 또 머릿속이 채워지죠. 특히 예술가들은 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또 다른 더 좋은 걸 만들고 싶어서 하루 종일 네, 그 생각에 빠져 있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선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불쌍한 인간들이다. 네, 내가 볼 때는 돌을 닦는 분의 입장에서는 불쌍한 인간들이죠. 왜? 영성적인 얘기는 오늘이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오늘이 즐겁지 않은 건 당신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사가 봤을 때 예술가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네, 불쌍한 존재들이야, 가련한 예술가들이야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네, 81페이지에 강박증이라고 모두 몹쓸 것은 아니다. 평화에 대한 강박증은 좋지 않은가. 하지만 평화를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 네. 약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모든 영성이나 모든 철학에서는. 하지만 그 사랑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되게 그냥 일반적인 교수들이 탁상 공론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최고의 영성 지도자들이고 네, 철학자들이라는 거죠. 네. 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네, 꼭지 세부 묘사는 글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밟지 않은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세부 묘사죠. 네. 82페이지에 네. 인생이란 너무도 다양해서 만약 당신이 사물의 과거, 현재의 진정한 모습을 세세하게 써내려 갈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자체는 우리 인생이 싹 다 기록되고 우리 인생이 싹 다 글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뭐 더 이상 필요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스스로도 띄엄띄엄한 기억과 다 또 녹음되지도 않죠. 다 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묘사는 당신이 쓰는 이야기에 개연성과 사실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면서 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니야, 그 술집은 롱아일랜드에 있었지. 그러니까 뉴저지에 있는 술집으로 변경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묘사를 할 때, 상황을 묘사를 할 때는 요 상황을 묘사하지만 자신이 경험했었던 다른 상황을 이렇게 연출해서 또 끌고 들어와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 상황만 표현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강봉 선생님이 지하철에서 어떤 청소하는 아주머니 왼손 오른손을 표현하셨잖아요. 그 표현했는데 그때 왼손 오른손에 뭐 빗자루하고 쓰레바지가 있는 게 아니라 소주하고 뭐 오징어 안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기존에 있었던 상황에 이 개연성과 사실성을 그러니까 묘사를 하면 이게 살아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83페이지에 웃을 때마다 빨간 립스틱이 묻은 앞니가 보이던 신부 어머니의 모습과 신부의 드레스 자락에서 폴폴 풍기던 향수 냄새까지 전부 당신의 글 속으로 불러낼 수 있다. 딱 읽었을 때 이 문장도 독자의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네. 이런 게 세부 묘사의 힘이고 이런 글을 보면 우리는 글 잘 쓰시는 양반이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를 많이 하는 게 좋고, 자 마지막 꼭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라. 이것도 묘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고 글쓰기의 90% 이상이 지금 제가 밟지 않은 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84페이지에 글쓰기에서 우리가 살았던 장소와 그 공간을 채우던 사물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것을 우리 삶의 세부 사항으로 써내려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네,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써내려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도. 아까도 나왔잖아요. 우리 삶을 싹 다 기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띄엄띄엄이고 우리 기억도 다 안 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분이 알부퀘르크 폴가에 위치한 어떤 이야기를 쭉 몇몇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이 귀하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작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하나도 미천한 게 일천한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작가는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의 작은 부분들마저도 역사적인 것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인생의 모든 면들에 대해 한 모금의 물, 식탁에 묻어있는 커피 얼룩에 대해서까지 그래하고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영성에서 말하는 모든 걸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네, 불행하다면 당신은 지혜가 모자르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다 긍정해야 한다라는. 자, 85페이지에 작가는 덧없이 지나가버리는 세상의 모든 순간과 사물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작가의 임무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쑥 지나가잖아요. 뭐 세월이 진짜 총알같이 흘러가는데 요 순간에 요걸 보고 느낀 거 이걸 우리가 대중들한테 알려주는 게 작가 임무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세부 그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할 가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작가들이 알고 있어야 할 진실이며 우리가 펜을 쥐고 자리에 앉는 이유다. 우리가 삶의 세부 사항을 묘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와 효율성만을 주장하는 문명의 이기, 우리를 대량 학살하려는 원자폭탄 같은 무자비한 폭력에 항거하기 위함이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때 우리가 하나의 한순간 한순간을 잡아내야 한다라는, 그게 작가의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머리가 삐뚤었던 어떤 묘사입니다. 이분이 86페이지인데 자기 친구인데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죽은 자기 친구의 이야기 일화가 나오죠. 워싱턴 DC 베트남전 기념관에 죽은 미국 병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수학 답안지 여백에 탱크와 병사들과 군함 그림을 그리던 내 어릴 적 친구 도널드 밀러의 이름도 있다. 그 이름을 보기만 해도 나는 그를 떠올린다라는, 네. 죽은 베트남전 참전에서 죽은 친구를 그 상황을 묘사했는데 저는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삐쭉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부 묘사의 힘이라는 거죠. 딱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 넣어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 장이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글쓰기의 가장 핵심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이강봉 선생님이 제 책쓰기 수업도 들었으니까 또 조금 더 오실 거예요. 자, 86페이지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죠. 꼭지에. 바깥에는 회색빛 찬바람이 불고 있고 쇼윈도 안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번쩍거리며 유혹하고 있다. 카페의 오렌지색 테이블에는 흑인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금발의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 나. 표준보다 과체중인 유태인 작가가 있다. 작가의 임무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실체들에 대해 경건하게 네라고 긍정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마지막 꼭지의 문장인데요. 제가 책쓰기 할 때, 글쓰기 할 때 정말 강조했던 거죠. 지금도 계속 이게 독서 모임 할 때도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일반적이랄 때 그냥 글을 쓸 때, 에세이를 쓸 때 이렇게 사실 묘사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위에 게 사실 묘사죠. 글쓰기는 거의 90% 이상 다 배운 거예요. 다른 거 배울 것도 없어요. 바깥에는 회색빛 찬바람이 불고 있고 쇼윈도에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번쩍거리고 있고 카페 오렌지색 테이블에는 흑인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금발의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 나. 표준보다 가체중인 유태인 작가가 있다. 여기에 의견이 없죠. 사실이죠. 그대로 묘사한 거죠. 자기 친구가 카페에 앉아 있는 자기 모습. 그리고 딱 한 줄에 의견이 들어간 거예요. 파란색으로. 작가의 임무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실체들에 대해 경건하게 네라고 긍정하는 것이다. 이 파란색 글이 의견인데요. 모든 글은 이렇게 사실과 의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의견은 반론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긍정하라고 네라고 긍정하기 싫어 나는 어떤 주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만 있는 글들이 안 읽힙니다. 그리고 되게 지루해져요.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읽을 때 독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읽히는 글은 뭐냐면 이렇게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강봉 선생님이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왼손 오른손에 있던 거 그대로 묘사했던 거 그것처럼 사실은 반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읽을 때 회색빛 찬바람이 불고 그 쇼윈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런 의견이 딱 들어가면 딱 다들 박수를 쳐요. 잘 썼다라고 그래요. 글 잘 쓰시는데 그래요. 근데 대부분 제가 글쓰기 수업 3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견만 계속 넣어요. 감정이죠. 약간 자신의 어떤 일상적인 감성적인. 그러니까 읽을 때 좀 지루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쓰기에 다예요 이게. 네. 사실 묘사 뒤에 자신의 의견을 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의견이 쉽지가 않아요. 왜? 사유해야 되고 자신만의 의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의견이 잘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의견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읽고 사유하고 공부하시면서 의견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견은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사실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절대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아직도 저도 파악이 안 됐어요. 저도 잘 못하고는 있지만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사항을 좀 유심히 관찰해서 글로 계속 써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